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8포인트, 0.04% 하락한 2129.7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9% 오른 69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휴전에 합의를 했고요. 또 바로 어제였죠.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TV 앞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이 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땅을 미국 대통령으로 사상 처음으로 밟기도 했는데요. 이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환영과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 측인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50분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우 좋은 화담을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2, 3주 안에 새로운 팀을 꾸려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즉흥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지난 2월이었죠.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있던 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움직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에 정말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그렇게 큰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 수출 제한 규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 WTO에 제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히든스타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7월의 새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히든스탁에도 새로운 얼굴이 다시 한번 찾아주셨네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우리 함께 하기로 했는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장도 분석해 주세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피 흐름 먼저 짚어드리기 전에 정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히든스탁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수익률 게임을 통해서 좀 치열하게 경쟁적인 면모를 보였다면 히든스탁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매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 없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 지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쪽에서 반도체 이제 세계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계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사익 수혜주로 엮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 합의를 해서 이제 증시가 7월달 증시부터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또 이런 규제안이 발목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행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니까 강보합, 약보합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만 코스피 지수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섹터가 내려가면서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6월부터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방등색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매물대 구간이 2,130포인트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음봉 구간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돌파를 해주려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구간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짚어드리자면은 현재까지 매물대 구간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구간까지 좀 무던하게 증시가 흘러간다면은 2,250포인트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우리 수급도 한번 체크도 해주시고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주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그래도 흐름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오늘은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주말에 워낙에나 이제 좀 좋은 뉴스들과 호재들, 그다음에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실 오늘 뭐 경협주들이 아침장에 뭐 갭상승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됐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무역 좀 갈등이 조금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죠. 제약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좀 과하게 좀 많이 내려오면서 좀 많이 좀 다른 증시들보다도 더 압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큰 양봉과 더 좀 강한 강세를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기관 쪽에 좀 순매수가 좀 강하게 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술적인 뭐 측면들을 본다거나 혹은 뭐 이제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뭐 아시아 증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악재 해소 국면 뭐 이쪽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인 반등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 말까지 이제 좀 이어졌었던 그런 약간 부담감들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제 뭐 일본의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증시를 뭐 크게 흔든다던가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막 추가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단기적인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서 좀 수익을 내시는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좀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한 가지 빼놓으신 게 있으세요? 우리 7월 시즌 새롭게 함께하는 그 각오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뭐 제 각오라고 한다면은 좋은 종목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더 강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좀 미리 좀 선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이 히든스탁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이 좀 더 잘 갖춰진 그런 이제 좀 방송인 것 같아서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저의 종목들, 저의 브리핑에 눈여겨 보신다고 하면은 7월 달에도 그다음에 앞으로 뭐 8월 달에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결과치들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좋은 사람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막판에 갈수록 오히려 힘을 내면서 상한가에 터치를 했었나요? 24.46% 완전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아까 경협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작년만큼 그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진 않았는데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대북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가 아닐까라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남북미 3자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DMZ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상 최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런 것이 작년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3자가 대면하는 거는 최초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북 관련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좀 강하게 들어오거나 할 때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3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부터는 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최근에 이렇게 전환시켜 준 게 아무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으로 인해서 관련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DMZ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가 움직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판문점에서 이렇게 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측면이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재개가 된다면은 개성공단도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좋은 사람들 주가 흐름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막판에는 이제 동시호가 시간대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작년에 대북주들이 올라갔을 때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는 거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1월 달에 역시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슈가 있을 때 역시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6월 달부터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골든크로스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모습이 최근에 나와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북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요. 오늘 주식 와이프가 히든스탁 종목 대북 관련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을 하셔서 히든 종목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그 판문점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면서 제가 또 신용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자동차들 막 지나가는 거라 헬기 어디 갔나 막 이렇게 봤는데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가지고 또 우리 시장에 활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대북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또 참모를 누군가 딱 했잖아요. 다비드 전문가님. 일본에서 반도체 뭐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오늘 동진 세미캠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흐름 좋았단 말이에요. 17.91%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갔어요? 일단은 뭐 항상 뭐 시장이 올라가든 혹은 뭐 이제 빠지든 간에 그 이슈와 그다음에 그런 뭐 일정 같은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혜를 좀 받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역 갈등이 좀 심해졌을 때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뭐 이제 강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이런 이제 그 일본에서 규제를 넣겠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 반도체 소재를 이제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어버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같은 부분들을 이제 좀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테마가 흘러가면서 오늘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후성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좀 일본 쪽에서 던진 내용들은 굉장히 좀 괘씸하기도 하고 별로 좀 좋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을 좀 보고 과거 이제 좀 무역 갈등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그 수출 규제를 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뭐 생산 설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뭐 지속화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감이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이제 뭐 반사익 수혜주들과 이제 테마가 새로 형성이 되긴 했지만은 반도체 종목도 혹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지금 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무역 갈등이 좀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약주들보다는 뭐 이제 반도체 혹은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이제 좀 실적이 좀 우수한 그런 기업들 위주의 추가적인 상승들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종목들도 방어를 좀 잘 해냈기 때문에 이런 뭐 테마는 나왔지만은 이런 뭐 반사익 종목들이 나왔지만은 좀 투자 의견을 굳이 뭐 일반적인 뭐 반도체 종목들에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나왔던 수급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개인들만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외국인 혹은 뭐 기관계 쪽 물량들은 좀 더 많이 나갔는데 오늘 막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많이 터지니까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도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이제 뭐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 물량들을 좀 빼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고 개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많이 파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뭐 오늘은 일시적인 뭐 이제 반사익 수혜를 받고 갭상승 혹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좀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뭐 실적에 기반한 다른 IT 종목들, 반도체 그다음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은 더 무난한 수익이 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제가 바로 3차 정상회담이 아니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내실 있는 내용이 오갔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북주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대북주가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2월 달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대북주들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3월 달에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이슈도 있었고요. 4월 달, 5월 달 넘어가면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우리나라 이제 문정부 쪽에서 800만 달러 정도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금에 800만 달러를 보내줬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북한 관련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북주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북 이슈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과 중국이 지난달 20일에서 21일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는 휴전 합의가 있었고요.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 쪽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트럼프 그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알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DMZ에서 정말 실제로 3차 남북미 회담이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사전에 물밑 그런 이제 회담처럼 진행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의 회담이 이어져서 백악관에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북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뭐 삼육물산이라든지 딜리와 같은 종목들, DMZ 관련 종목들부터 스타트를 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인 힌트로 대북 관련주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사람들이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거군요. 그러면은 혹시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 오늘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개성공단과 굉장히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북 관련주는 제가 계속 뉴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 DMZ 판문점 쪽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제 DMZ 쪽에 대한 이제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었다면은 지금 이제 DMZ 쪽에서 3자 회담이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DMZ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브리핑을 했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부분들 또 다시 남북 그런 관광이 재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용평리조트나 아난티와 같은 또 관광 관련 종목들이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주도 굉장히 많죠.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세 번째 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 주식와이프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일단 2차적으로 힌트 드리면서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제가 아까 화면에 우리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이 쫙 나왔는데 제가 못 네. 봤어요. 너무 딴짓하다가 쫙 못 그랬어요? 봤는데 그거 오늘 어땠어요?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 좋은 사람들은 아까 올라갔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 가지고 오신 거 아닐까요? 오늘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들 그 개성공단뿐만이 아니고 남북 경협주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잘 나갔었던 뭐 일신석재라던가 혹은 뭐 이제 DMZ의 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웹스 뭐 이런 종목들도 아침에 굉장히 좀 빠른 상승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 뭐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좀 남북 경협의 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오늘 특징적인 그 흐름들을 좀 보니까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뭐 이제 그 경협주들보다 종가 관리가 굉장히 좀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몇 개 보신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땡땡 전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이제 광명전기 아니면 뭐 이제 재룡전기, 뭐 재룡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뭐 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좀 가장 좀 힘과 그다음에 탄력성, 그다음에 좀 이런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좀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소외되었던 구간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없었던 거래량들이 좀 늘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과열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의 구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좀 제형솔루텍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제 JST나라는 종목인데 과거에는 이제 그 로만손이라는 기업으로 해서 이제 좀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이제 개성공단에 들어갔었던 뭐 이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협주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작년 그 경협주들이 잘 나가던 2018년도 봄에도 이 종목이 이제 뭐 주가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한 상승, 그 다음에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이제 그 토라지는 그런 모습 안에서 뭐 경협주 움직였던 거랑 똑같이 좀 빠져버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그 JST나 혹은 제형솔루텍 혹은 뭐 이제 뭐 송전주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땡땡 전기 붙어 있는 종목들 요 정도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형솔루텍 그리고 JST나 그리고 땡땡 전기가 붙어 있는 송전주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딱 나왔네요. 송전주였습니다. 땡땡 전기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0%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대북주들이 대파동 대시세를 냈을 때 관련 이제 대북주들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 엮여 있는 또 세부 섹터 중에 하나가 송전주거든요. 아무래도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고 하려면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전주 역시도 개성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송전주이다 보니까 땡땡
전기가 붙은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시세를 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힌트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도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관련 주가 흐름들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어떤 구간에서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좋은 사람들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니까 6월 달부터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 이 나오는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6월 초에 이평선들이 흐름이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좋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든 크로스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급등 수익, 20%가 넘는 이런 급등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 비슷한 흐름은 제가 바로 이 이후에 나오는 수익률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용평 리조트라는 종목을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2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용평 리조트도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은 6월 달부터 골든 크로스가 떴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시점에서부터 흐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20%가 넘는 이런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히든스탁 통해서 앞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맥점 구간인 땡땡 전기 종목을 찾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 20%에서 30%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땡땡 전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랑 재룡전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급해 네.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안에 혹시 답이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이 거의 뭐 약간 큰 범위부터 계속 좁혀지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맞추기 쉬우시라고 좀 힌트를 좀 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송전주들을 좀 볼게요. 광면전기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과거에 이제 2018년도 상반기에 관련된 종목들 경협주들이 잘 갈 때 굉장히 좀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최고점까지 한 100%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힌트에 대략 한 200% 정도를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 종목이 2018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최고점이 이제 2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줄을 그어버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뭐 200%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땡땡 전기가 붙는 다고 한다면은 뭐 광명전기, 재룡전기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눈여겨 보실 텐데, 앞서서 이제 뭐 주가의 상승률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미 뭐 답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재룡전기 하면서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광명전기도 왔네요. 재룡전기 왔고요. 아니 5858님은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미모에 반하셨나 봐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면서 재룡전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재룡전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전기까지 보이는데 일단은 제 눈에 재룡전기가 정말 많은데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많이 보이세요?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너무 또 많이 가져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름다운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만 보이듯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에 거의 좀 유사하게 다가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이거 지금 현우 터지셨어요. 훗 이렇게 웃으셨는데 웃지 네,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정답으로 한번 밀고 나가시는 거죠? 네, 뭐 근데 시청자분들도 많이 예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힘을 내지 못해요. 그래도 이번 주 오늘은 유한양행도 실검에 나오고 있고 네. 지난주에 되게 폭락했던 HL 바이오 이것도 쭉 올라가긴 HLB 바이오 네네. 이것도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위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올라가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요 옆에 실적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히든스탁에 다시 지금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또 첫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이번 시즌에 방송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높여갈 수 있을 그럴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다시 이제 뭐 시장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 제약주들이 좀 많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약주들이 흔들린다고 하냐면은 과거에 뭐 이제 뭐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그냥 뭐 중소형주들이 뭐 한번 뭐 낙폭을 이룬다던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티슈진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뭐 하한가를 좀 많이 갔었던 뭐 이제 HLB 혹은 뭐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까지 대형 제약주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도 같이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요즘에 그 제약주들이 좀 활약을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재미가 없었던 시기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요즘에 이런 그 일들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의 이제 대장 역할을 제약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힘을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뭐 이제 새로운 대장의 좀 역할이 그럼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뭐 반등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줬던 부분들도 있고, 이번에 뭐 시스템 반도체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IT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제 실적 기반이 좀 잡혀 있는 종목들이 주가를 좀 코스닥 지수를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시장 자체에서 제약주가 좀 점점 소외가 되고 대장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묵직한 큰 수익을 먹으려고 한다면은 이쪽 섹터에서 그다음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주는 좀 느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예제 차트로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좀 볼게요. LB세미콘은 제가 지난번 히든스탁을 좀 나왔을 때 많이 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방탄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 거기다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이슈까지 그 좀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음에 이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이 주가가 2배가 되는데 단 몇 개월밖에 이제 좀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LB세미콘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속이 상할 텐데 오늘 종목으로 한번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바닥권 차트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가 그리고 기관이 계속해서 사랑을 듬뿍듬뿍 주고 있는 좋은 종목인가 봐요. 네,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약했어요. 오히려 순매도 포지션이 좀 깊게 잡혀버리고 외인 수급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크게 상승을 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약간 좀 흔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순매수가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그 돌파가 나오고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든 혹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시장의 좀 트렌드 변화로든 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제 차트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화면을 좀 보시면서 같이 좀 체크를 할게요. 요즘에 굉장히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도 LB 세미콘도 이제 마찬가지고 SFA 반도체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데 왜냐면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잘 올라갔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걸 이제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과거에 소외되었던 구간들이 많이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바닥 돌파가 이제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수급들이 같이 붙다 보니까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 돌파에서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빠른 상승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는 부분들, 바닥권에서 장기 평선 뚫고 돌파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간대에서 기간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연기금까지 동반을 해가지고 매집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종목들이 길고 빠르게 좀 잘 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SFA 반도체의 상승 초입부, LB 세미콘의 상승 초입부와 굉장히 흡사한 패턴과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주식 와이프 종목에 제가 옆에서 깜짝 놀라는 게 노트북이 빠개지는 줄 알았어요. 엔터를 얼마나 많이 치시는지 지금 열심히 찾고 계신 거 맞죠? 네. 팍팍팍. 제가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네. 저도 한번 종목을 맞춰보고 싶어서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온 예상 컨센서스가 좀 괜찮게 나온 종목들이 뭐가 있나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외국인이 10일 연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무튼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전에 보니까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또 동진세미캠이 반도체 관련 이슈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일본 반도체 규제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규제와 또 관련이 있었던 종목이 오늘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움직여져서 이제 후성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바닥권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성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후성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종목이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부문을 전기차 쪽을 좀 확대를 하면서 원래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전기차 관련주로 작년에 부각이 됐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칭가스 규제에 대해서 이런 특수가스를 만드는 후성이 좀 부각이 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후성이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 구간에 가깝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지난 전저점 기준이 6,400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6,400원 기준으로 크게 좀 대추세를 본다면은 이게 쌍바닥 추세를 그려주면서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바닥 돌파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과연 후성이 정답이 맞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 삼성 붙으면 또 힘이 강하잖아요. 삼성이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럼 저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생각이 나는데 맞나요? 빅메모리 반도체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삼성 쪽에서 이제 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지금 당장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세가 다 나온 종목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이제 영락없이 좀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SFA 반도체라던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LB 세미콘이라는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삼성이 이제 좀 투자 정책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처음에는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심을 좀 못 받아요. 왜냐하면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뭐 1개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뭐 2개월이 지나고 했을 때 뭐 제2의 LB 세미콘, 제2 뭐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돼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보니까 제가 과거에 2019년도 상반기쯤에 그 히든 스탁 종목을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종목이 오늘은 좀 많이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그동안의 그림들을 본다고 와. 하면은 파트론의 상승률이 굉장히 세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 종목은 뭐 당일날 특징주가 되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묵직하게 꾸역꾸역 좀 올라가고 뭐 이제 삼성전자하고 뭐 이제 LG 쪽에서도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그다음 핸드폰이 출시가 될 때 계속해서 카메라의 성능과 그다음에 개수가 하나씩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조용하지만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또 새로운 또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실적과 그다음에 이미 기관 쪽에서는 매집을 시작했고 차트 자체는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 돌파 딱 그 상승 초입부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제2의 뭐 이런 파트론 같은 그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몇 분 안 보내주셨습니다. HB 테크놀로지하고 텔콘 RF제약 이렇게 왔거든요. 전문가님 조금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일단 아래는 다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예쁘다, 재룡전기다 라고만 오고 있거든요. 다비드 전문가님 어찌 된 겁니까?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글쎄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는 종목은 뭐 시장에서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좋아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뭐 시세가 거의 뭐 다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시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VIP 체험권 받아가실 것 같아요. 재룡전기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제가 차트상에 이제 구간이라든지 뭐 이슈, 관련 이슈 정리를 좀 잘 해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쉽게 맞출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재룡전기 가지고 왔고요. 주가 흐름 체크하면서 가격 전략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전기지 주가 흐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크로스 구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심 갖고 매수 범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구간을 보니까 밑꼬리를 달면서 결국에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된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일봉상의 빨간색 라인,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 상승 시세에 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범위는 시가 이하에서 잡아가시되 손절가만 수렴 이평선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널널하게 6,900원 구간까지 손절 라인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주봉상의 구간을 보면서 짧게 단기 매물대 구간을 잡아드리자면은 9,000원. 9,000원대가 수렴 이평선 구간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과 중첩이 돼서 9,000원 구간까지는 단기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실 분들은 12,000원까지 최종 상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재룡전기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9,000원 그리고 손절가 6,900원으로 세워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최종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바라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좀 보내주시는 내용들을 살짝 좀 보긴 했는데 굉장히 좀 어이없는 종목들도 좀 많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잘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보다는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한정적인 분들께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종목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께 좀 힘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9시에 넘어가서 그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 종목을 몇 프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좀 시원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뭐 LB 세미콘이라던가 그다음에 파트론 이런 흐름들을 보셨죠. 이 종목은 그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이번 주에서 다음 주가 됐을 때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목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산정을 했었을 때 저는 대략 일단은 30% 정도를 좀 보고 갔는데 일단 중단기적으로 30% 채우고 그다음에 제가 AS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그다음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 브리핑 시원하게 좀 받아가시고요.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지는 뭐 앵커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테마와 이슈가 들어왔을 때 테마주를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북 관련주들이 과거에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은 그 흐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는 상승세가 나오는데요. 내려가는 시기는 또 길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를 끊었을 때 대세 이슈, 대세 테마를 따르라고 첫 번째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반등, 지금 시장이 반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납폭 이후에 주식 와이프가 재룡전기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로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대형 종목들도 지수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번 기회에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과대납폭주 위주의 반등 노려보시면서 매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치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 과거에 이미 급등이 나왔었던 이런 이슈들과 그다음에 이런 그런 재료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새롭게 불어오는 그다음에 새롭게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새로운 테마주들을 남들보다 이제 먼저 선치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요즘에는 이제 시장의 테마와 그다음에 이슈 종목들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먼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성공을 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보시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닥 돌파주에 매매를 주목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저는 오늘 이 종목이 다비드 전문가님이랑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하고 묵직하면서도 성실하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맞죠? 그 브리핑 어디서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저는 그런 종목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좋은 종목을 갖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을 수익을 못 내보셨던 분들, SFA 반도체로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100% 150% 올라갔을 때 구경만 하고 계셨던 분들, 그런 종목들을 한 번도 매수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필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